북한의 민심이 이게 심각합니다. 한 12,000명 사망자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아차해가지고 추모관을 또 세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아파트 또 하나 지어서 막 한 채 줍니다. 그리고 김정은 본인도 눈물 흘리면서 막 불러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럼 참 뻔뻔하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들은 죽고 땡전 한 푼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죠.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4년을 넘어서 뭐 장기화 더 길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이걸 좀 중재를 해왔는데 결국은 보면은 지금 이란전 때문에 뭐 정신이 없으니까 푸틴하고 또 젤렌스키가 합의점을 찾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벌써 우크라이나 당국에 1년 넘게 억류돼 있는 뭐 전쟁 포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군 포로 2명 그 병사들의 이제 신병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이 병사들에 대해서 포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다행히도 이제 포로라고 잡힌 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관리하게 되면 몇백 명씩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이렇게 약간 추모하는 영웅 메달 단 거 쭉 보니까 101명인가 이제 달지 않았습니까? 공화국 영웅이 101명이 나왔다는 건데 여기에 지휘관이 거의 반이 넘습니다. 보통 전쟁 나가면 병사가 많이 죽지 지휘관은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많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휘관이 반이 넘는다는 거는 이상한 지휘관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 그게 어떤 겁니까? 이상한. 도망가는 놈들, 감시하는 놈들, 정치군인들. 아, 우리 옛날에 독전조라 그래서 전쟁 동료하고 물러나는 사람 쏘고 그렇죠, 뭐 예. 투항하려는 거 저격수 이용해서 죽이고 이런 건데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이죠. 구소련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 군대도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군은 그게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다가 죽지 않으면 그냥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돌아서면 죽고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광신도 집단도 아니고 이게 영웅이라고 포장했던 그 많은 신뢰가 보게 되면 다 있다는 거거든요. 저한테 말아 죽은 게 아니고 다 스스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신을 갖다 자랑질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잖아요. 남의 귀한 자식 갖다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자기 자식은 그렇게 끔찍히 그렇죠. 남의 새끼는 완전히 그냥 가지고 저렇게 막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그 북한의 부모들이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그냥 이제 그 군관들이 많이 죽고 병사가 별로 없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쏘지 않았으면 아마 반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예. 독전조 그러니까 북한군 그 간부들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전투병입니까? 아니면 정치군인들입니까? 정치군인들이죠. 아, 그러니까 총정치국 같은 데서 파견되는 그 말단 조직. 보위국. 아, 보위국에서 예. 또. 이런 데서 이제 좀 인원을 많이 파견해가지고 일단은 그 해외 파병대 나갔으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전선만 넘어가면 이제 항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군인들이 뒤에 있고 더 하게끔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안 하고 만약 뛰려고 하게 되면 다 뒤에서 갈기는 건데 아마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보다는 그 북한군에게 맞아 죽은 군인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예. 겨우 2명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그거 보게 되면 이제 북한 그 정치 군인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죽은 사람 그 영웅 그 메달에 다 표현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영웅 칭호도 주고 뭐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몰라도 뭐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이러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죽은 사람 특히 전사자 유족들 관리하는데 엄청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새별거리라 그래가지고 뭐 뉴타운식으로 아파트도 지어서 주고 이러는데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죽은 군인들 우리 국정원은 뭐 몇백 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잘못된 정보가 뭐 한 2,000명 정도. 제 생각에는 한 12,000명 사망자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병 군사도 한 10만 이상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훨씬 더 많이 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대가 하나 개별되게 되면 이 부대가 이제 그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보충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초기 쿠르스크에 투입된 북한군이 전투 경험도 없고 그리고 북한군은 산악 지역에 최적화된 군대이기 때문에 산악 훈련, 그러니까 숨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완전 평야죠. 평야지대에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드론이 어떻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막 미사일 맞고 뭐 드론 맞고 해가지고 떼죽음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때 그냥 군단 전체가 그냥 붕괴가 됐고 또 새로운 군단에 들어갔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명단을 발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0,000명 이상 죽게 되면요, 북한의 민심이 이게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본인 얘기했어요. 아무런 돈 한 푼 안 주고 갔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이게. 안 주겠다는 거죠, 그죠? 네. 러시아한테 용병 그거 받은 것 한 푼도 그렇죠. 돈은 다 그 죽은 사람 명목으로 받아놓고 자기 군인들한테는 돈 한 푼 받아지 않고 갔다. 이건 그 본인 생각이지. 미리 그렇게 아주 그냥 선수를 치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보면서 야, 저럼 참 뻔뻔하다. 예? 그래놓고 이제 청년들 막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우리 그 자기 아들을 이제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은 그 가족들은 아들은 죽고 땡전 한 푼 없고 생계도 뭐 주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판사판인 거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막 그렇게 막 개죽음 당하고 열받으면 나도 진짜 술탄 들고 나가가지고 진짜 막 뭔가 부시고 싶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족들이 뭐 이렇게 한 10,000명 이상 되게 되면 만 가족이 되고 그리고 또 수많이 부상당하고 이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 파견 나간 군대가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의 중간 계층의 어떤 북한 체제를 바치는 중간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아차해가지고 아파트 지어라 해가지고 아파트 또 하나 지어서 막 한 채 줍니다. 주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추모관을 또 세우고. 그 어마어마하게 지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김정은 본인도 눈물 흘리면서 막 불러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이제 분노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희석을 시키려고 자기도 가슴 아파하고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거 해가지고 계속 해야지만 이게 뭔가 깔아앉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런 자리에 전사자 유족들을 뭐 위로하고 뭘 하고 이러는데 꼭 김주애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지난번 식수절에도 보니까 김주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 나무 심고 이러는 거 하는데 그것도 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뭐가 메시지 보내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다각적인 어떤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김주애 자체가 김정은한테는 뭐 탄산음료다.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내가 막 시원해지고 막 너무나 좋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4대 세습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이제 얘를 통해서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딸내미니까 누가 봐도 그냥 기분이 그냥 이렇게 싹 녹잖아요. 이렇게 뭐 시커먼 놈들이 있는 것보다는 딸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뭐 약간 부드러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아마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약간 깔아앉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주애를 자꾸 붙이는 또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요? 김주애 앞에서는 얘가 화를 못 낸대요. 아 딸 앞이니까. 그러겠네. 막 간부들한테 욕하고 이러는 거 딸 있으면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얘 김정은이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자꾸 주애를 붙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설주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혹시? 현성월이 이런 애들. 예, 왜냐면 이제 북한도 이제는 인자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김여정 세력이 있고 현성월 세력이 있고 또 이설주 세력이 다 파벌이 있거든요. 그들은 뭐냐면 여자긴 하지만 김정은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누가 김정은한테 직접 얘기합니까? 그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현성월이고 또 김여정이고. 이설주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정상회담 할 때 이 양반이 그 담배 끊으라 그러는데 말 안 듣는다. 그렇죠. 근데 네. 누가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뭐 조용원이나 누가 담배 끊으시죠 이랬다간 서늘한 곳으로 바로 그냥 고사성으로 그냥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지 않죠. 근데 김정은이가 막 지나가다가 뭐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바로 고사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맞아 죽는 애들은 김여정의 세력일 수도 있고 현성월의 세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세력이 죽게 되면 그거 살려야지 자기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이라는 거를 뭐 살리기 힘듭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생각해낸 게 김주애를 옆에 딱 붙여가지고 돌리게 되면 죽는 게 반으로 준다. 그게 그 뭐 여기 한국에서는 자꾸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후계자를 그렇게 헐값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너무 이렇게 약간 그 장난 같기도 하고. 그게 우리 정보 당국하고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강 대표님은 아직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다른 뭐 정보 북한 후계 관련한 동향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 이게 좀 얘기 들어보게 되면 제가 물어봐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닌가 했더니 나보고 막 웃어요 그냥. 그러면서 강 선생, 당신도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좀
한국화됐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소리 했더니 여자가 어떻게 후계자가 되냐? 그거 믿나 그런 거. 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뭐 신라 시대 때는 여왕도 있었지만 조선 시대부터는 유교 사회다 보니까 그게 그 가부장적인 어떤 혈통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씨 왕조가 이씨가 왕이 되는 것이지 이씨의 공주가 왕이 돼가지고 시집가 가지고 왕이 아들 낳게 되면 그게 박씨가 될지 최씨가 될지 누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김주애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이 있고 이제 애를 낳게 되면 그게 최씨인지 박씨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혈통이 끊기는 건데 이거는 혈통주의,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주의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인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김여정이가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한국을 저런 꼴을 만든 거예요 지금. 아니 모든 북한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국정원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자꾸 뭐 대화하겠다고 지금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 대화할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분명한 거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없겠습니까? 그 온갖 여자 다 건드리고 있는데. 예? 그럼 뭐 그 중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겠죠.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주애가 제일 나이가 많고 아들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어린 아이를 갖다가 끌어안치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제 뭐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걔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건강이 지금 많이 좀 안 좋다고 보시는. 많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소위 그 우리 사장님 아시겠지만 사양 수액. 예, 이 사양 수액 때문에 걔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양 수액이라는 것은 이 공진단의 핵심 연료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공진단에 진짜 사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 가격을 매기기가 힘듭니다. 예, 근데 지금 공진단의 사양은 다 가짜죠. 왜냐면 사양 노루가 없어요 그렇게. 김정은한테는 가짜 맥이진 않겠죠. 걔는 북한의 사양 노루 다 지가 먹는 거죠 그냥. 이 사양 노루가 굉장히 귀합니다 또. 그리고 휴전선 요 벨트에 사는, 그러니까 요 벨트에 사는 사양 노루가 그게 진짜랍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양 노루도 약간 떨어지고. 근데 그걸 싹 잡아가지고 이걸 수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액 꽂아가지고 사양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제가 운동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양만 맞고 또 거기 끝나게 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버티면서 아들이 딱 일정한 정도 클 때는 바로 해버리게. 근데 그걸 이제 분위기를 띄워놓는 게 바로 저는 김주애라고 봅니다. 예, 김주애를 계속 다니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르익게 해놓고 이제 진짜 후계자를 딱 세우면서 너 이제 동생이니까 네가 옆에서 보좌 해라. 그 김여정이 같이 거꾸로 되긴 했지만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